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캠퍼스 강사 황명신이고요. 자, 오늘 유튜브 활용 6회차 수업 할 거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키네마스터를 이제 열어서 파일 편집하는 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살짝 뭐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요 정도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키네마스터로 영상 편집하는 거 하시고요. 그다음 저희 지난주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유튜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을 몇 개를 다운받아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상 편집하실 때 음악을 그걸로 넣으실 거거든요. 유튜브는 특히 저작권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 음악이나 넣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 그 스튜디오에서 제가 저작권 표시 안 해도 되는 음악들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음악을 대체해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작한 걸 동영상으로 올리실 건데 동영상 올리는 방법이 스마트폰으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 올리실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우선은 작업이 안 되는 건 실시간으로 저희 지금 수업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게 안 되는 거지 뭐 동영상 올리고 이런 건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지금 그 앱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올리시고 나중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설치해서 제가 썸네일 바꾸는 것도 하실 거예요. 썸네일 작업도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첫 번째 표지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썸네일을 다른 앱을 써서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도 배우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스마트폰으로 올리는 거 말고 이 영상 제작한 걸 구글 드라이브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 올리는 작업을 해보실 건데요. 키네마스터 부분은 제가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라 사실 제가 이제 사용하는 요럴 땐 이런 걸 주시면 돼요 라고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기능을 써볼 건데 그게 실제 내 영상과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 작업하실 때는 내 영상에 그 편집하는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선은 15분이 넘는 영상을 못 올리세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남겨서 만약에 동영상 제작하고 올리는 작업까지는 못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그 인증받는 작업은 오늘 하실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에 저희 썸네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받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는 않고요. 이미 인증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키네마스터를 우선은 찾으셔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요 K자 써있는 키네마스터 앱을 실행을 시켜주세요. 이거 뭐 광고 같은 거 막 뜨면 X자 눌러서 광고는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난 시간에 이름을 동영상 편집이라고 이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이라고 이름 되어 있는 영상을 터치해 주세요. 동영상 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편집하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넣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 꼭 켜 있으셔야 되세요. 제가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무조건 와이파이가 꼭 켜 있으셔야 되세요. 아셨죠? 그러면 동영상 편집 찾으셨어요?
그거 터치해 주시고요. 터치하시면 이렇게 동영상 편집입니다 라고 써있고, 저희 그저께 15일날 편집하던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날짜도 알려주죠. 자, 그러면 편집할 땐 뭐 누르셔야 돼요? 요 연필 그림, 요게 편집이죠. 그래서 연필 그림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광고가 계속 뜬다 그랬죠. 광고가 뜨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X자나 닫기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X자나 닫기가 뜨면 터치하셔서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의하실 게 뭐라 그랬어요? 며칠간 무료 체험 이런 거 뜨는 거 절대 누르지 마시라 그랬죠. 그럼 바로 결제되셔서 이걸 1년 동안 1년에 지금 할인해서 뭐 2만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월 단위로 결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직접 그 유료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앱을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거의 2배 가격으로. 얘네가 지금 행사한다고 이렇게 2만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1년에 그 금액을 쓰기는 적은 금액은,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죠. 한 달에 2천 몇백 원이니까. 근데 이 앱을 내가 써서 계속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앱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앱을 사용해서 편집하실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로 편집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앱은 무료로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앱을 계속 쓸 것 같다 그러면 그때쯤에 결제하시는 게 나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무료 체험하기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뜨는 거, 그것도 누르시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앱들도 마찬가지예요. 앱 설치할 때 인앱 구매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앱들은 전부 다 앱을 사용하면서 유료로 구입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막 VIP, 왕관 그림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프리미엄, 이런 말들, 프로 이런 말들은 좀 주의해서 누르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영상을 편집을 하실 건데 지난 시간에 자막을 하나만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재생 시켜서 어디까지 하셨는지 보세요. 저희가 사실 여기 자막 하나 넣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막 하나 들어간 것까지 봤다. 근데 내 영상이 너무 길어요. 막 2분 3분이에요. 그러면 보시던 거 일시 중지 단추를 눌러서 중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다 보고 나면요, 요 일시 중지를 단추를 눌러서 중지시켜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끝까지 안 보셔도 돼요. 일시 중지 시키시고 맨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뭐 효과를 먼저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건지 원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 보면 대부분 이렇게 자막이 밑으로 설명, 그러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거나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막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뭔가 얘기해야 되면 자막을 넣는데, 이 자막 넣는 작업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세요. 왜냐면 일일이 위치를, 그러니까 바자막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하단에 배치가 되니까 위치는 따로 옮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글자 내용도 수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상에 맞춰서 길이도 조정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자막 작업을 하실 때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막 넣는 걸 오늘 먼저 할 건데요. 이렇게 자막을 넣었어요. 자막을 넣었는데 글꼴에 따라서 이 자막에 있는 글씨가 진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흐리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는 요 바 부분을, 그러니까 배경 부분을 진하게 해서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 배경 부분을 배경을 약간 흐릿하게 해놓으면 회색이나 이런 걸로 해놓으면 하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이게 한다거나 진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글꼴이 그러니까 이 글자 자막에 설정되어 있는 글꼴들 있죠. 뭐 글자 크기라든가 글자 색상이라든가 글자 모양이라든가 이런 건 보통 자막은 비슷비슷하게 사용이 되세요. 그래서 자막은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요. 복사를 해서 그 자막의 위치를 잡아주고 길이를 조정하고 글씨만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막을 넣는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자막 나오는 위치 있죠. 첫 번째 나오는 위치가 적당한지 보시고요. 만약에 길이가 자막이 여기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덜 나온다든가 더 나온다든가 하시면 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자막 넣는 걸 터치를 하시고요. 터치를 하시면 여기 위에 자막 넣어놓은 거에도 이렇게 점선으로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요. 요 아래쪽에 이 자막 넣은 사각형 있죠? 요 자막 넣은 부분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표시가 되면 자막을 편집하거나 길이를 조정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점점점으로 표시된 요 부분에서 손으로 드래그 하셔서 자막을 어느 부분까지 이 영상의 어느 부분까지 나오게 하고 싶은지 우선은 조정을 해보세요. 뭐 늘리실 수도 있고요. 줄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자막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반짝거리거나 아니면 요 양쪽에 노란색 점점점 길이 조정하는 부분이 보이면 자막이 선택된 거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두세요. 왜냐면 이 자막을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자막을 넣으면 바자막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나 글꼴들을 비슷하게 사용을 하지 이 자막은 이런 글꼴, 이 자막은 이런 글꼴 이렇게 바꿔서 쓰진 않거든요.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약간 통일시켜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 사용할 때 편하게 쓰는 걸 해볼게요. 그냥 직접 쓰시는 것보다는 손이 덜 가긴 하는데 많이 편하다고 사실 볼 수는 없어요. 자막은 세심하게 다 작업을 하셔야 돼서 원래 시간이 좀 걸리세요. 자, 그러면 선택되셨죠? 그 상태에서 뭘 눌러주시냐면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점점점 있어요. 점점점. 요거를 누르시고요. 요거를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라고 써있는 거를 터치해 주셔야 되세요. 이 앞으로 가족이 뒤로 가족이 이거는 자막을 뒤로 지금 현재 선택된 자막 뒤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막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자막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거든요. 복사를 하면. 근데 뒤로 보내기 누르면 이 자막이 옆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뒤로 옮겨지겠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누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자막 넣고 뭐 영상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사용을 할 부분이라서 우선은 저희는 복사 말고는 아무것도 우선 누르지 마세요. 요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시고 복사를 터치만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복사를 하게 되면요. 제가 자막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내가 선택한 글꼴이 굵게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체 글꼴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색상이 좀 비슷하거나 해서 배경하고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막 두 개를 겹쳐서 놓게 되면 글씨가 좀 선명해져요. 또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이 글자가 뚜렷하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 작업만 하고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글꼴, 요거 자막 넣은 걸 활용해서 그 뒤에 있는 자막을 사용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우선은 잘 보세요. 밑에 복사한 글꼴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조절점이 있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동하려고 내가 이렇게 갖다 대고 옮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줄일게요. 옮기면 이게 옮겨지는 게 아니고요. 길이가 조정이 돼버려요. 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 우선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막을 이렇게 복사를 하셨잖아요. 복사를 하셨으면 얘가 지금 요 밑에 있는 자막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때는 길이만 조정이 돼요.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빈 부분 있죠. 자막이 없는 빈 부분에 손으로 한번 터치하셔서 자막이 선택된 걸 해제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제시키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럼 빈 부분에 여기다 빈 부분에 터치하면 해제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자막을 옆으로 옮겨줄 거예요. 옮겨줄 건데 이게 살짝만 이렇게 위에 있는 자막과 살짝만 겹쳐져도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밑으로 이동만 돼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정확히 요 뒤로 넘겨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자막이 선택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자막에 롱터치를 하시고요. 롱터치를 하시고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롱터치 하시고 나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자막이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면 요 위에 있는 자막보다 살짝 뒷부분으로 약간 뒷부분으로 이렇게 배치하시면 얘가 올라가요. 저절로. 대신 주의하실 건 뒤에 크기 조절하는 요 점점점이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이동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 보이면 이거는 자막에 재생되는 길이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막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용은 똑같죠? 왜냐면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복사해서 바자막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자막 만들 때 글꼴이나 이런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설정들을 다 작업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복사를 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막에 원하는 글씨를 써볼 건데 꼭 이렇게 붙여서 쓰진 않아도 돼요. 사실 난 두 번째 자막은 이 부분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자막 내용을 한번 고쳐볼게요. 두 번째 자막 터치하시고요. 그리고 글자 내용을 고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요 키보드 그립. 요걸 터치하시면 글자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글자를 지우시고 두 번째 자막 글씨를 써주시면 되세요.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세요. 자막은.
쓴다라고 보네. 글씨 고치시고 확인하시면 되세요. 글씨만 다 쓰시고 확인해 주세요. 요 반에서는 이 키네마스터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냥 팁 같은 거 동영상 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영상 제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글씨 다 쓰시고 나면요, 확인 누르시죠. 확인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빈 부분에 글씨 다 쓰시고 확인하시고 나면 빈 부분에 터치를 하신 다음에, 터치를 하시고 나면 이 시간 표시 막대가 두 번째 자막 앞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재생을 해보셔서 요 자막이, 두 번째 자막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지 요 시간 표시 막대로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까지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시키시면 시간이 계속 가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두 번째 자막의 길이를 조정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자막 조절할 때요, 손 떼시면 이렇게 영상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길이 조절은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세요. 시간대를 잘 정해놨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영상 부분을 보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길이를 조정하시고 나면 또 맨 앞에서부터 두 번째 자막 끝나는 부분까지 재생시켜 보세요. 그리고 바자막은 막 크게 멋진 효과를 이렇게 넣는 것보단 그냥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하시는 게 나으세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는 하셔도 괜찮은데, 글씨가 막 위에서부터 날라온다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볼 때 그 자막 부분만 먼저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자막 부분은 너무 큰 효과를, 화려한 효과를 주지 마시고요. 포인트 자막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막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이 뭐 중요하다든가 이래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깜빡깜빡거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셔도 되죠. 글자 수정하시고 길이 늘리는 것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요 밑에 영상을 밀어서 우선은 세 번째 자막을 계속 자막을 일일이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바자막을 이렇게 넣고 어떤 부분은 바자막을 빼고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밀어서요, 요 부분에 바자막을 넣고 싶다 하는 부분을 정하세요. 자, 이 영상은 사실 좌우로 막 흔들려야 되는데 제 걸음걸이 탓인지 이게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찍을 때 일부러 좌우로 몸을 일부러 흔들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찍을 때 살곰살곰 이렇게 걸으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쭉 보시고요. 세 번째 자막 넣을 위치를 우선은 정하세요. 몇 초쯤에 넣겠다. 정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자막을 복사해도 되고 첫 번째 자막을 복사해도 되는데
두 번째 자막, 첫 번째 자막을 복사를 해놓으면 여기 생기죠. 그럼 더 많이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맨 마지막에 있는 자막을 선택해서 이렇게 복사하고 점점점 이렇게 보이시면 빈 데다가 터치해서 요거 없애주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막 복사를 다시 해볼까요? 두 번째 자막을 복사하실 거라 그랬으니까 요 두 번째 자막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복사하는 메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요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뭔가가 항상 더 숨겨져 있다 그랬죠. 점점점으로 되어 있거나 줄 3개로 되어 있거나 석삼차처럼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누르면 뭔가가 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 점점점 더보기 누르시고요. 뭐 누르시라 그랬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복사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이동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이동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길이가 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자막이 만약에 저처럼 조절점이 없으면 여기다 롱터치 하셔서 바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나는 밑에 조절점이 있다. 그러면 빈 부분에 터치하세요.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어떨 땐 그냥 바로 드래그하고 어떨 때는 한번 터치하고 드래그하는 거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빈 부분에 한번 터치하셔서 선택된 걸 해제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롱터치 하셔서 밀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아마 이게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게 이동이 안 될 거예요. 이거 선택된 것 때문에. 그래서 빈 부분에 무조건 터치 한번 하셔서 선택을 해제를 시키시고요. 밑에 있는 자막 복사된 걸 밀어서 원하는 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자막을 여기는 넣어 볼게요. 사실 이렇게 세 번째 자막이 나온다는 건 여기에서 설명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막을 이렇게 길이를 늘려 놓으셔도 되세요. 근데 두 번째 자막 내용과 영상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럴 때는 그 길이를 꽉 채워놓지 않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건 영상 만드시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영상 자꾸 편집을 하다 보면 요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막 터치하시고요. 내용 수정 해주세요. 내용 수정할 때 뭐 누른다 그랬죠? 요 첫 번째 키보드 그립 누르셔서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 수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나중에 제가 영상 제작하고 올린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만드는 동영상 만드는 이 재료가 됐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삭제를 시키지 않으시면요 이 영상을 다시 편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영상을 다시 올리시거나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우선은 글씨를
영상에 맞춰서 간단하게만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확인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주시냐면 여기 길이 조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시간대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바로 이렇게 편집을 바로바로 하고 싶으시면 영상 찍은 걸 이렇게 처음에 찍어서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럼 영상을 재생시키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상을 남기고 이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다 이제 조금 그 필터 효과를 넣어서 영상의 색상이 차가운 느낌이 들게 할 건지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할 건지 이렇게 빨간색이라든가 흑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을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을 건지 이게 시간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밀어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편집할 건지를 대략적으로 다 적어 놓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편집하시면 편집하시기가 좀 편하세요. 그러니까 편집을 바로바로 딱딱딱딱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영상을 그냥 보면서 그냥 편집을 바로바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조금씩 계속 수정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생각하면서 편집을 하시게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상 찍고 어떤 식으로 편집할 건지 자막은 뭐라고 넣을 건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하시는 게 더 편하기는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딱 세우세요 이렇게 하기는 그래서 우선 저희는 바로 편집 들어가요. 그리고 기능만 알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막을 세 번째 자막까지 넣으셨죠? 넣으셨으면 저희가 요거는 나중에 추가 자막들을 더 넣으세요. 만드는 거 배우셨으니까요. 자막 선택하고 한 번만 정리하고 쉴게요. 자막 복사해서 쓰실 때는 자막을 선택하고 그 다음 여기 점점점 누르셔서 복사를 누르시죠.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요 밑에 선택이 되면 빈 부분에 여기다가 터치를 하셔서 선택된 걸 해제를 시키세요 했어요. 해제시키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자막을 롱터치 하시고 미루셔서 자막의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복사한 자막을 내용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 키보드를 눌러서 글자 수정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요? 길이를 조정하시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막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복사해서 바자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자막까지 했는데 10시 10분이라서 조금 쉬었다가 또 편집할게요. 자막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꺽쇠 모양 눌러서 다 빠져나오세요. 키네마스터 이게 처음 화면이에요. 처음 실행시켰을 때 화면. 그러면 취소 버튼 있죠? 핸드폰을 똑바로 세우시면 맨 밑에 화살표나 삼각형 보이시니까 그걸 누르셔서 키네마스터를 다 빠져나와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막 부분 편집하는 거 설명 다 드렸어요. 여기까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주시냐면 동영상 편집이라는 거 요거 하시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편집하실 때 뭐 누르신다 그랬어요? 연필 눌러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연필 눌러주세요.
와, 광고가 계속 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저희 자막 넣는 건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영상 얼른 해갖고 음악도 넣고 하셔야 되시니까 음악 넣기 직전까지만 우선 편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영상 편집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고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가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그 화면을 찍은 다음에 조금 지나면 도착한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보시잖아요. 어딘가를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화면이 딱 바뀌어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찾아가는 거를 잠깐 보여주고 중간에 영상이 도착한 걸로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요 부분에다가 이 찾아가는 부분과 도착한 부분 영상을 따로따로 찍으시잖아요. 쭉 찍을 수도 있고 뭐 따로따로 찍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영상을 찍는다고 할 때요. 그런 식으로 영상이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확 바뀔 때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요 전환 효과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화면을 하나 넣어서 화면에 이렇게 글씨만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에 화면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환 효과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환 효과는 지난 시간에 제가 넣었다가 빼는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요 더하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전환 효과 넣으시려면 영상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영상을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 작업이 반복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뭐 케이크를 만드는데 머랭을 친다 그러면 그 머랭 친 거 계속 이렇게 돌리는 작업만 시간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만들 때. 그러면 그걸 계속 다 보여주면 지루해서 영상을 보다가 끊어요, 사람들이. 아니면 막 넘기거나. 그럴 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살짝 보여주시고 뭐 빨리 돌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나는 쭉 찍겠지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일부만 쓰시고요. 똑같은 반복 작업들은 빨리 돌리는 영상을 빨리 2배, 8배 이런 식으로 빨리 돌리게 하는 작업을 설정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일부만 잘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끝나 있는 영상을 여기다 넣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 중간에다가 전환 효과나 이런 걸 넣으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만약에 내가 하나로 찍었어요. 하나로 찍었으면 만드는 과정이 똑같은 반복되는 작업이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을 자르겠죠. 앞부분 만드는 부분 잠깐 보여주는 부분을 남기고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 여기 변환되는 부분을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자르기를 2번 했으니까 영상이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그럼 2번을 버려요. 2번을 버리면 만드는 앞부분 영상과 갑자기 완성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1번과 3번 영상이 남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재생을 했을 때 이게 매끄럽게 보이지 않겠죠? 그럴 때 이 중간에 만들고 있다는 그런 식의 메시지 화면을 하나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전환 효과를 넣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환 효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을 잘라내면 중간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더하기 눌러서 어떤 효과를 넣을 건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면 영상이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대충 고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전환 효과를 넣는 거는 사실 마음에 안 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화면과 화면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우선 영상을 자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영상을 잘라낸 다음에 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다가 미디어를 눌러서 단순 배경으로 하나를 사진을 넣거나 아니면 요 영상 화면을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사진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작업도 되세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영상이 다른 영상으로 화면이 싹 바뀌는,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다른 걸로 바뀌는 그런 걸 한다든가, 요렇게 할 때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키네마스터를 수업을 들으셨으면, 배운 적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대강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우선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고요. 자, 다음 이렇게 영상을 쭉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영상을 그냥 넓게 찍은 영상이었는데 특정 부분을 좀 자세히 보여줘야 돼서 확대를 해야 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영상을 좀 잘라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클립 단위로 작업이 되거든요. 클립 단위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잘라내셔야 되세요. 네. 저는 영상을 잘라내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빈화면을 넣을 수도 있고 이 영상에 있는 사진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중간에 삽입시키실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설명이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영상 하나, 지금 영상하고 영상 사이에 이렇게 영상을 잘라낸 부분 있으시죠? 이 더하기 같은 게 보이시면 전환 효과를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잘라낸 거거든요. 전환 효과를 넣으신 게 아니고 전환 효과를 넣지는 않았는데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 그 전환 효과가 보인다는 건 아니면 이 영상들 앞에 이렇게 영상을 표시하는 기호가 따로따로 보이면 영상이 이렇게 두 개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상이 잘라낸 부분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움직이셔서요. 그냥 중간 부분을 대강 잡아주세요. 제가 편집 기법만 하는 거라 그래서 실제 내 영상과 편집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요 시간 표시 막대를 영상 하나 중간쯤에 이렇게 맞추시고요. 하나로 되어 있는 영상으로 쓰셔도 돼요. 맞추시고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영상을 하나, 두 개로 자를 거예요. 그리고 자르면서 여기 중간에 요 화면이 하나 들어가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 표시 막대 위치 시키시고 자를 영상을 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위 있죠? 자를 때 쓰는 게 가위였잖아요. 그럼 가위를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시면 분할만 시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분할 및 정지 화면 삽입. 위에 있는 분할은 그냥 잘라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자르면서 정지된 사진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잘라졌는데, 영상이 이렇게 두 개로 잘라졌는데요.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시간 표시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이 잘라진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영상이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잘라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표시해주는 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추가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자르면서 빈 화면을 하나, 그러니까 영상에 있는 영상의 장면을 사진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에다가 뭐 글씨를 쓰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요 사진 부분을 쭉 진행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점점 그러니까 요 전체를 보여줬었는데 요 부분 특정 부분을 점점 가까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하시고 요 영상에 맞지 않으면 얘는 그냥 버리면 돼요. 영상하고 영상이 잘려 있어도 중간에 아무 효과를 넣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실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하시고 그냥 버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사진으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좀 확대해서 보여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사각형이 작고 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터치해 주세요. 요게 펜 앤 줌이라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내가 실제 움직이면서 찍느라고 이거를 뭐 특정 부분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찍다가 뒤로 물러나거나 이렇게 찍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핸드폰을 어떤 특정의 위치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냥 내가 쭉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확대를 해본다는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럴 땐 요 어플 내에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시작 위치는 그냥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위치는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보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요 시작 위치에 보면 사진에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죠? 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 위치는 전체가 다 보이게 둘 거라서 끝 위치 부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끝 위치에다가 터치해 주세요. 사진에다가. 그리고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이려면 요 작은 사진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손가락 2개를 갖다 대시고 이렇게 벌려주세요. 손가락 2개를 오므려서 갖다 대고 벌려주세요. 그러면 확대가 돼요. 그리고 이 확대를 시키고 이 부분이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이 크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셔서 조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 식으로. 사실 저는 이 화면이 확대하기에는 사실 적당한 건 아니라서 이제 보여만 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편집하시는 분들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게 펜앤줌 효과가 적절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영상 만들 때 그럴 때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가까이 가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영상 전체는 그냥 쭉 보이게 해주고요. 요 앞에다가 사진을 하나 추가를 하셔서 그 사진 부분만 내가 특정 부분이 크게 보이게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부분을 하셔서 그 부분만 크게 보이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절하셨죠? 그러니까 선택을 시작을 할 건지 끝을 할 건지 선택을 하고 확대 축소 부분은 여기서 해주셔야 되세요. 미리 보기 큰 화면에서요. 여기까지 하면 확인 눌러주세요.
사실 저희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영상이 이렇게 끊겨요. 확대했던 게 다시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얘를 짧게 보이게 길이를 줄이시고 이거를 복사를 해요. 그대로 옆에다가 복사를 하게 되면 펜앤줌 효과까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작업이 되어 있겠죠. 펜앤줌 효과까지 복사가 되어서 작업이 되어 있으면 그걸 거꾸로 펜앤줌 되어 있는 요 효과를 이렇게 반대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반대로 보이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을 확대를 했어요. 확대 부분 해서 넣었죠. 잠시만요. 저희 자막 복사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자막 복사하는 거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터치하고 점점점 눌러서 복사하고 옆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 터치해서 펜은 좀 들어가면 이렇게 작업해 놓은 게 이게 사실 뒤집어지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돼요. 이거를 반대로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딱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안 돼서요.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 펜앤줌 해놓은 거를 이렇게 대강 보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복사한 사진을 선택하셔서 펜앤줌을 들어가셔서 여기를 요 부분을 축소를 시켜서 위치를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먼저 거 보고 나서 그래서 잡아주셔서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반대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재생을 시켰을 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영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갑자기 확대를 한 다음에 원래 영상으로 확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중간에 전환 효과를 넣거나 뭐 화면을 하나 빈 화면을 넣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펜앤줌 효과가 들어가는 걸 거꾸로 되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 이거는 기능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상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펜앤줌 효과 넣었던 요 사진 클립들은 각각 터치하셔서 이렇게 터치하시고요. 그리고 휴지통을 눌러서 버려주세요. 잠시만요. 아니죠. 시간을 잘못 보고 수업을 더 진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린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넣어서 영상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떠오르는 영상 같은 걸 떠올리는 영상 같은 걸 넣는다든가 과거 회상 같은 거 할 때는 흑백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 영상 부분을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맵다든가 저 이렇게 떡볶이 영상 만든 거 보면 굉장히 매울 때 이게 붉은 톤으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좀 으스스하든가 좀 춥다라는 느낌이 날 때는 푸른색으로 파란색 계열로 해서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필터를 넣으면요. 필터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요 영상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영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필터로 넣으면 이 영상에 통째로 다 들어가요, 효과가. 아셨죠? 그래서
이 전체 지금 잘라놓은, 만약에 나는 이 절반만 필터를, 그러니까 영상의 톤 색을 바꿔서 차가운 느낌이나 아니면 뭐 무섭다라든가 이런 공포 느낌이라든가 회상한다든가 이런 걸 넣고 싶다 그러시면 영상을 가위 있죠. 자르기를 해서 분할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서 필터 효과를 넣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라서 필터 효과 넣는 거 하나 해보고요. 그 효과를 뺀 다음에 나는 이 영상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중간만 이렇게 톤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자르지 않고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냥 영상 하나에다가 톤을 바꾸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필터 효과를 넣고 싶은 영상을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편집을 별도로 따로따로 하실 때는 그 부분들을 영상을 다 분할을 시켜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전환 효과만 넣지 않으면 제가 영상을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영상으로 붙어서 나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상을 잘라내는 건 내가 편집하기 위해서, 편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이 뭐 많아도 상관없으세요. 편집을 따로따로 하시게 된다면. 근데 저희 그냥 넣어보고 빼볼게요. 이렇게 영상의 느낌을 좀 다르게 차갑게나 뭐 따뜻하게나 이렇게 넣고 싶다 하면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요.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를 터치해주세요. 필터. 근데 이게 효과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서 필터 눌러보셨죠? 나중에 없음으로 바꾸면 되시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필터들을 선택을 해서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얘네를 고르면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거는 붉은색이나 이런 느낌이 많이 날 거고요. 차가운 거는 파란색 계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올리시면 흑백도 있어요. 흑백도 있는데 얘네들을 메뉴를 하나 터치하면 여기 이렇게 부메뉴들이 나와요. 사진들이 여러 개 뜨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지, 내 영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 많이 차가운 느낌, 많이 따뜻한 느낌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대신 이 필터로 해서 넣으면요. 효과가 조금 약하게 들어가요. 효과가 조금 약하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선은 나중에 빼면 되니까, 필터 넣은 부분을 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필터를 하나 고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그 필터 넣은 영상 부분만 밀어서 시간 표시 막대를 이 필터 넣은 영상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그 부분만 재생시켜 보셔도 되고요. 필터 골라서 확인한 다음에 처음부터 재생해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쭉 넣으신 걸 재생 한번 해보세요. 필터 넣으시고 나서. 근데 이게 효과가 좀 약하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영상에 효과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놔주세요. 저는 지금 끝에서 두 번째 영상에 색상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색상 톤이 완전히 이렇게 바뀔 때는 중간중간에 뭔가를 화면 삽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필터 다 넣은 거 재생시켜 보셨어요? 다 하셨죠? 자, 그러면
필터를 우선 뺄게요. 손으로 이렇게 요 밑에 부분에서 손으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밀으시면서 필터가 들어가 있는 영상 부분을 맞춰 놓으시고요. 지금 제 거 색상 톤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영상 부분에 시간 표시 막대가 걸쳐져 있는 영상에 필터를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터치해 주세요. 영상을, 필터 넣은 영상을 터치를 해 주시고요. 터치하셨어요? 그 다음 필터를 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위로 올리셔서 메뉴를 올리셔서 필터를 눌러주시면 필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까 넣었던 효과가 이렇게 선택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메뉴 있죠? 이 메뉴를 밑으로 확 내려주세요. 그럼 맨 꼭대기에 없음이 있거든요. 맨 위에. 그래서 없음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없음 요거 터치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 설명을 우선은 드리고요. 필터로 넣으면 효과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이 영상 전체가 아니라 영상의 일부에만 필터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러시면 그 영상을 쪼개야 된다 그랬어요. 나누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가위로. 근데 나는 자르지 않고 그냥 필터 효과만 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요번에는 영상 중간쯤에다가 요 부분에서부터 약간 붉은 느낌이나 또 차가운 느낌이다 이런 걸 넣고 싶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영상 중간에다가 맞춰주세요. 여기서부터 필터 효과 같은 게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맞춰주세요. 맞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위치에 화면을 하나 넣으시면 돼요. 화면을 하나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영상 위에다 겹쳐서 화면을 하나 씌울 거예요. 위에다가. 영상 일부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영상을 터치하세요가 아니라 시간 표시 막대를 이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이 영상 중간쯤에다가 시간 표시 막대를 위치시키시면 저희가 효과를 화면에 하나 넣을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시간 표시 막대가 위치되어 있는 부분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으셔서 제가 자막 넣을 때도 자막이 여기서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표시 막대를 여기다 맞춰 놓고 그리고 자막 넣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터 효과 같은 것 그런 느낌의 효과를 넣고 싶은 부분을 시간 표시 막대만 위치시켜 주세요. 여기서부터 넣고 싶다 하는 부분에 그 영상은 선택하지 마세요. 화면을 위에다 씌워서 그런 효과가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요 사진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뭔가를 화면을 씌워서 효과가 나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겹쳐져서 하는 거니까 레이어라고 써있는 걸 터치해 주세요. 레이어 터치하셨죠? 그리고 그냥 화면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에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져올 게 아니에요. 이미지라고 써있는 걸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단색 화면이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단색 화면이 나오시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올 건지 그걸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나는 파란색을 넣고 싶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빨간색 계열은 있는데
파란색 계열로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완전히 파란색 화면이 없잖아요. 이렇게 무늬 있는 걸로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색상만 들어가 있는 걸로 사용하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카메라로 파란색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해서 찍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약간 무섭다는 느낌, 공포 이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넣어볼게요. 사실 얘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요 빨간색 골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화면에 빨간색 사각형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 화면을 늘려서 빨간색이 이 화면을 다 덮도록 늘려주세요. 드래그 하셔서. 화면을 이렇게 꽉 차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불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위에다 빨간색 종이를 덮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종이를 불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메뉴 있죠? 여기를 위로 천천히 올려보세요. 올리면 뭐가 있냐면 알파 불투명도가 있어서 알파 불투명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셔서 영상이 보이게끔 조정을 해주세요. 약간 붉은 느낌이 나게. 적절하게 조정하시고 요 정도면 됐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요 알파 불투명도만 준 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시면 이 단색 배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영상에다가 붉은 느낌 나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다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세요. 영상의 중간에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빨간색 사각형 부분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 길이 자막 길이 조정하는 것처럼 이 붉은 느낌이 영상의 어느 부분만 보이게 하고 싶은지를 따로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일부만 잠깐만 붉게 보였다가 끝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길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선 길이 조정까지 하셨으면 확인하시고요. 이 동그라미 메뉴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미루셔서
재생시켜서 우선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세요. 위에다가 제가 붉은 느낌을 나게 했는데, 예를 들어 영상 위에다가 아예 글씨를 덮어서 글자가 좀 많이 보이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뭐라고 글씨를 써야 된다, 화면 전체에다가 글씨를 많이 써야 돼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 위에다가 뭐 하얀색이라든가 회색이라든가 이런 화면을 위에다 덮어 씌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느낌을 이렇게 다르게 해주실 수 있고요. 얘도 복사가 돼요. 복사를 하게 되면 하나를 넣었을 때보다 2개를 넣으면 효과가 더 커져요. 하나를 넣었을 때보다 화면을 2개를 넣으면 효과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붉은색이나 푸른색 톤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었는데 효과를 너무 많이 주면 뒤에 영상이 비치지 않아서 좀 이상한데, 조금만 더 붉거나 조금만 더 파랬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요 화면 넣은 거 있죠, 단색 화면, 요거를 하나 더 선택하시고 옆에 점점점 눌러서 복사 누르셔서 자막 복사한 것처럼 이렇게 겹쳐주시면 효과가 더 크게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시간이 애매하네요. 여기 그냥 한 개만 잠깐 봤다가 빠져나올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효과 다르게 했던 요 색상 부분 있죠? 여기를 우선 맞춰주세요. 이렇게 단색 배경 넣은 부분을 맞춰주세요. 한 개만 더 하고 쉴게요. 한 1, 2분만 수업 더 할게요. 여기까지 맞추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 위험하다는 듯한 이런 표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겹쳐서 하겠죠. 그러면 뭘 누르시냐면 레이어를, 겹쳐서 하실 때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티커, 효과는 사실 저희가 몇 개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스티커를 넣어볼 거예요. 하트 그림이 되어 있는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우선은 기본 스티커 하나만 있는데, 기본 스티커 말고 다른 것도 나중에 받으실 거면 더 받기 눌러서 프리미엄이 아닌 것만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요 키네마스터를 배우는 바는 아니라 기본 스티커 중에서 하나 넣어볼게요. 기본 스티커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스티커 종류를 이렇게 밀으시면요, 올리시면 스티커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약간 빨간색 느낌이니까 화나 있는 그림을 넣어볼게요. 찾으셨어요? 터치해주세요. 터치하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죠? 그러면 스티커를 터치를 해주세요. 요 밑에서 기본 스티커라고 써있는 거, 요거를 터치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조절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요 모서리 부분에서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크기로 줄이신 다음에 한가운데서 손으로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제가 이제 효과를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크기 조정하고 위치를 잡으시고 나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스티커 불투명도 같은 건 해봤으니까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것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요게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이에요.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그림을 터치해 주세요. 제가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거는 배우셨으니까 요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느리게 깜빡이기를 설정해 볼게요. 느리게 깜빡이기.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 터치해 주시고요. 이 그림은 요 스티커는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요 스티커는 여기 위에 화면 길이까지만 맞춰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 스티커라고 써있는 걸 터치하시고요. 길이를 어디까지 조정을 해요? 요 배경화면, 단색 배경 넣은 부분까지 줄여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단색 배경을 늘리셔도 되고 스티커 길이를 거꾸로 줄이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게 이제 붉은 톤으로 바뀌는데 내가 뭐 화가 나 있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여기까지 편집을 하고요. 쉬는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라서 영상 편집은 우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키네마스터를 배우는 수업을 나중에 들어보셨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능을 배우셔서 편집을 전체적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음악 넣고 이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라이브에 넣은 다음에 컴퓨터로 동영상 올리는 것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우선은 유튜브에서 영상 만들 때 이런 기능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세요라는 그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꺽쇠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키네마스터 완전히 빠져나와 주세요. 이따 드라이브에서 음악 저장하실 거예요. 저희 영상에 음악 넣는 거 하고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 이게 말하시는 영상을 하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더빙 작업을 원래 하셔야 되시는데 지금 더빙 작업은 방법만 알려드리고요. 더빙 없이 목소리 이렇게 입모양만 움직이는 그 영상을 집어넣고 저희가 동영상 제작해서 하나 올릴 거고요. 나중에 그 더빙 작업도 하셔서 영상을 같이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지금 배우셨던 걸 활용해서 만들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기능을 설명드렸던 걸 다 넣지는 않았어요. 다 넣지는 않았는데 이걸 좀 끊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가 다자막이죠. 그리고 요거는 아직 안 했어요. 요거 하실 거예요. 요거 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소리는 우선은 제가 안 나겠는데 이거는 제가 들고 찍었기 때문에 이게 확대도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찍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요리를 하는 거니까 고정시켜 놓고 찍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걸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요리를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찍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화면이 아니라 세심하게 보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별도로 이렇게 사람 영상 넣은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영상을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팬 앤 줌 효과를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이 화면이 뭐냐면 저희 마지막에 이 화면 위에다가 필터 효과처럼 넣을 때 그 필터 효과가 아니라 흰색이나 이런 색상을 넣으면 영상 위에 글씨를 쓰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떡볶이 재료를 제가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빨간색 떡볶이가 보이는 이 부분에다 썼으면 글씨가 안 보였겠죠. 근데 이렇게 하얀 화면을 레이어를 눌러서 하얀 화면을 하나 넣고 그 화면을 화면에 꽉 채우게 한 다음에 불투명도 조절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이렇게 한 거고요. 쭉 다시 영상이 보이죠?
영상이 쭉 보이고 자막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자막을 복사해서 옆에다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글씨만 고쳐서 만든 자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이고요. 나 이제 맵다는 그런 느낌을 할 때 지금 이것도 빨강색 필터로 넣은 게 아니라 아까 빨간 색상 있죠? 저희 넣었던 거 그런 색상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 매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잠깐 재생시킬게요. 지금 이렇게 해골 무늬가 깜빡거리죠? 이거 뭐냐면 저희 스티커 넣었던 거 있잖아요. 좀 전에 스티커 하나 넣어보셨죠? 이게 빨간색 스마일 표시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깜빡깜빡거리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은 가자막을 우선 뺐어요. 가자막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면 그냥 바자막을 넣지 마시고 복사를 해서 바자막으로 넣지 마시고 그냥 자막 넣는 걸 눌러서 따로 별도로 자막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부분과 요 아랫부분이 글씨가 다르죠. 자막 넣은 위치에 자막을 하나 더 넣으실 수 있거든요. 따로 자막을 추가해서 그렇게 넣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요건 필터예요. 지금 필터는 효과가 좀 약하죠. 요거는 빨간색 색상을 띄워서 불투명도를 조절했던 거고요. 요게 필터 부분이에요. 약간 색상 톤이 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배웠던 그 기능들을 배고프지. 이렇게 방금 저랑 같이 해서 배웠던 그런 팁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 지금 말하는 영상 넣은 것도 해야 되고 음악도 다운받아야 되는데 우선은 키네마스터를 현재 빠져나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한두 개만 저장을 하고요. 드라이브에서 저장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영상에다가 넣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와이파이 좀 켜 있으시죠? 저희가 드라이브에 넣는 작업을 안 따라 하신 분들은 그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 중에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건 유튜브에다가 올리시면 안 되세요. 근데 지금은 저랑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비공개로 올릴 거라서. 근데 공개 영상으로 올리시는 경우는요. 저희가 음악을 꼭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보관함에서 음악을 저장하셔서 그걸 사용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저 여기 구글이라고 써있는 앱들이 구글 앱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뭘 눌러주시냐면 드라이브. 그냥 저희가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그냥 막 올렸거든요. 음악을. 원래는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시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구글 크롬반이나 이런 수업 들으시면 이 드라이브 사용법을 배우시니까 거기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빨리 찾으려고 음악을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 음악을 폴더를 따로 만들으셨었나요? 제 것만 왜 폴더가 만들어져 있지? 혹시 배경음악이라고 써있는 폴더 있으세요? 배경음악? 있으시면 배경음악을 터치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 화면을 이렇게 올리면 음악들 목록이 뜨실 건데 배경음악을 저장을 했었나봐요. 빨리 넣으려고 요반은 유튜브를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 쓰는 걸 배우는 바는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저 따라만 해주세요라고 했었나봐요. 자, 그러면 배경음악이라는 폴더 이름이 보이실 거니까 그걸 선택을 하시고요. 음악을 몇 개만 다운받으셔도 되고 다 다운받으셔도 되세요. 자, 근데 저희 요 음악을 그냥 하나씩
음악씩 해서 한 2개 정도만 오늘은 다운을 받을게요. 나중에 요 영상 보시면서 나머지 음악도 받으신 거 다운받으면 되세요. 이걸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여기 음악 하나 쭉 보시고 음악 하나에 음악을 누르지 마시고요. 음악 이름들 옆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보이시죠? 이 점점점을 하나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뜨면 뭐만 눌러주시냐면 다운로드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다운로드.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점점점 누르시고 다운로드 누르고 이렇게 하셔서 음악을 금방금방 받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 받아주세요. 요 점점점 누르시고 다음에 다운로드. 다운로드라는 글씨를 누르셔야 되세요. 점점점 누르는 게 이게 1번, 다운로드 누르는 게 2번 하셔서 몇 개 음악을 우선 다운받아 주세요. 이게 다른 데 올리는 영상이면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영상이 아니고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 영상이면 그냥 앱 상에서 앱 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을 쓰셔도 되는데요. 유튜브에 올리실 때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음악으로 넣어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한번 키네마스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 바로 올렸다가 저작권 걸렸다 그랬죠. 그 수업 안내 영상 한번 만들었다가 바로 저작권에 올려서 그 영상 자체를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좀 주의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영상 찍을 때 음악 쭉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영상 찍을 때 그 주변의 상가나 뭐 이런 다른 데서 들리는 음악이 녹음이 되면 그 음악도 안 들리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것도 저작권에 걸리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은 절대 내 영상에 하나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나는 그냥 영상을 찍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서 찍혔다.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 음악이 같이 녹음이 됐어요. 그것도 걸려요. 영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주의해 주세요. 저작권 부분은. 자, 그러면 몇 개 다운 받으셨으면 요 배경음악 그러니까 취소 버튼 눌러서 그냥 드라이브를 다 빠져나와 주세요. 드라이브는 다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키네마스터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키네마스터로 실행을 시켜주세요. 뭐 다 받지 마시고 우선은 이 부분 몇 개 받으셨으면 저 따라서 해주세요. 아까 편집하던 동영상 편집 영상을 터치해서 편집 상태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음악은 맨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음악을 넣기 전에 요 앞쪽에다가 내가 말하고 있는 영상 하나 찍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 볼 건데 만약에 없으시면 영상 편집하는 것만 배우시면 되시니까 그냥 내가 찍은 영상 중에서 길이는 조정하면 되니까 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요 영상보다 길이가 좀 짧은 영상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맨 앞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넣고 싶다. 아니면 뭐 영상 전체가 이렇게 보이고 세부적으로 작업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는 영상을 추가로 넣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요런 내용 참고하세요 해서 영상 위에 사진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상에, 내가 편집하는 영상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영상 위에 제가 입모양만 이렇게 뻥긋뻥긋한 영상 찍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볼게요. 그냥 레이어 터치해주세요. 레이어. 위에다가 얹을 거니까 레이어를 터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터치해주세요. 첫 번째 그림. 다음 앨범이 보이면 예를 들어서 그 입모양 움직이는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요 위에 걸 터치하셔서 저희가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게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아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사진이고 이거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실 분들은 요걸 터치를 해주시고요. 나는 영상 입모양 움직이는 걸 찍은 게 없어서 사진을 올려야 되겠다 연습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진을 고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입모양 움직이는 영상을 찍어 놓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아무 영상이나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래서 입모양 움직이는 영상 찍으신 것만 하나 찾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크게 들어가세요. 원래 스티커처럼 화면 한가운데 크게 들어가요. 그러면 크기 조정하시고 위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 하나만 시간이 요거 한 개만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이렇게 해서 찍은 걸 넣었는데 저는 길이가 지금 얘가 너무 길어요. 요만큼만 쓰고 싶어요. 요만큼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건 영상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 영상 화면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뉴 중에 영상 선택했을 때 메뉴에 보면 크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크롭이라는 메뉴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느 부분만 보이게 할 건지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영상의 요 윗부분이 제가 너무 길어서 잘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 보이는 거에서 일부 화면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가위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크롭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사용하셔야 되세요. 이 부분 오늘 영상은 이것저것 제가 지금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꼭 복습하세요. 지금 못 따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실 때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니까 꼭 영상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자, 그러면 영상을 올려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수업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찍을 때 보면 이렇게 배경을 단색 배경으로 찍어 놓으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크로마키라는 기능에서 이 배경을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단색 배경인 경우는. 근데 우선은 그 부분까지 이거 기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활용반이지만 편집해서 올리는 거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시니까 이 부분은 우선은 뺄게요. 보면은 그렇게 꼭 둬도 너무 이상하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위에 영상을 얹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조정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내 유튜브 영상까지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길이가 오히려 긴 분들은 이 삽입시킨 영상 터치해서 저희 분할시키고 버리거나 크롭 잘라서 오른쪽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 배우셨잖아요. 영상 자르는 방법으로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서
저희 가위 눌러서 영상 선택하고 가위 눌러서 그거를 잘라내시면 되시고요. 저는 일부러 조금 짧게 잘라볼게요. 이게 길이가 긴 분들은 이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이런 걸 눌러서 지우시고요. 잘라버리시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좀 짧게 되어 있는 분들은 영상 길이를 그냥 늘려주세요. 요 노란색 점점점 만약에 여기까지만 영상이 와 있다 그러면 노란색 점점점을 드래그 하셔서 요 위에 있는 영상하고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영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요거는 말하는 건 중간에 좀 중간중간 사라져도 된다 그러면 레이어서 끊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 사라지게 할 때는 페이드 기능을 써서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나타나고 요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짠 하고 바로 탁 하고 나타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바자막 할 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넣는 거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 전에 배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하고 위에 넣은 길이를 이렇게 맞추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리는 건 제 목소리 때문에 더빙을 하게 되면 제 목소리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빙 부분은 우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빠르게 보여드릴 거니까 요건 나중에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더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말하는 부분을 넣었다거나 할 때 그럴 때 더빙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냥 이 영상 자체에 있는 소리를 없애고 내가 설명하는 목소리만 넣고 싶다 그럴 때 따로 더빙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더빙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맨 앞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버려요. 더빙하시면. 이거는 제가 보여만 드릴 건데 이 앱 배우신 분들은 다 할 줄 아세요. 원래. 자, 이렇게 맨 앞에다 맞추고요. 여기 녹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녹음을 마이크를 누르면 녹음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가 보면 제가 좀 줄여볼게요. 제가 말할 때마다 이게 크게 말하면 많이 올라가고 조그맣게 얘기하면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 목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영상을 보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얘기를 하면 되고요. 스마트폰에 그 꼽는 이어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달려있는 이어셋이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 사셨을 때 그 박스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영상을 보면서 마이크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돼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스마트폰 상으로 녹음하면 좀 떨어져서 녹음하기 때문에 소리의 감도가 좀 멀게 느껴진다든가 하실 수 있으니까 이어셋 있으시면 다 활용해서 그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요. 이게 영상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교육장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 자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영상에 대한 설명을 쭉 제가 하겠죠.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게 쭉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목소리를 넣지 않고 싶다 그러면 정지를 시키고 좀 지나서 다시 녹음을 시작하면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쭉 하셔도 되세요. 아니면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영상이 그냥 흘러가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저는 이걸 써본 건 아니고 설명만 드릴 거예요. 내가 녹음한 게 잘 됐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들어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녹음하다가 중간에 잡음이 들어갔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는 다시 녹음을 눌러서 녹음을 다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녹음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가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가 내가 목소리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습해보고 필요 없다, 목소리 녹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요거 터치하고 휴지통 눌러서 지워버리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더빙은 요렇게 나중에 해주세요. 지금 말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음악을 넣어볼게요. 맨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음악 넣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음악 먼저 넣고 더빙 작업 먼저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더빙을 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러면 음악 소리는 볼륨을 좀 작게 조절해 놓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음악을 넣을 거니까 여기 녹음 말고 오디오라고 써있는 부분 있으시죠? 그래서 오디오라고 써있는 거 지금 터치해 주세요. 오디오 터치하실 때 이렇게 맨 앞으로, 맨 앞에, 영상의 맨 앞에 요 시간 표시 막대가 있으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저희 여기 있는 거 막 넣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넣으시면 안 되고, 저희는 어디에 있는 걸 넣으셔야 되냐면 유튜브로 아까 저장하신 거 있죠? 유튜브에 다운로드 받은 거, 그 음악을 찾을 거기 때문에 여기 위로 막 올리세요. 요 글씨를 위로 올리시면 폴더라는 게 있어요. 폴더. 폴더에다가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폴더 이름을 어떤 걸 찾으시냐면요, 저희가 다운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요 가운데 폴더 이름들이 보이면 이렇게 올리거나 내려서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앨범, 그러니까 폴더 이름이 보이세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터치해 주세요. 다운로드를 누르셔야 되세요. 다운로드. 그러면 이렇게 다운받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운받아서 드라이브에 넣었던 음악들이 여기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운을 받아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디오 보관하면서 저작권 표시 안 해도 되는 음악들을 여러 개를 컴퓨터로 받으셔서 그걸 드라이브에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을 때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 음악들이 다운로드라는 위치로 항상 들어가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여기 음악 목록이 보이시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원래는 음악 들어보고 고르셔야 되시는데 저희 그냥 음악 하나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일시 중지로 뜬다는 건 바로 재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들어보시고 또 하나, 한 개만 더 들어보세요. 원하시는 음악을.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예를 들어 찾았다고 할게요. 지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음악을 제목에 터치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으셨으면 그 음악 제목을 터치해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만들면 여기 더하기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더하기를 누르셔서 음악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목록이 생겨요. 이게 음악 파일이에요. 목소리를 녹음한 건 보라색으로 들어가고요. 음악은 이렇게 청록색 계열로 색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죠? 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확인 누르셨어요? 나 음악 길이를 봐야 되니까 옆으로 쭉 밀으셔서 뒤로 가주세요. 뒤로. 저 동영상 끝부분으로. 영상 요 끝부분에다가 시간 표시 막대를 맞춰주세요.
맞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면 이 뒷부분의 음악은 없애야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페이드 인이나 페이드 아웃 기능을 쓰실 거면 이 음악을 재생할 때 자른 다음에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음악이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를 넣지 않을 거다 그러시면 저희가 반복 재생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끝까지 재생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자를게요. 저희가 자르는 걸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음악을 자를 거니까 이 음악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음악 편집하는 거 뭐 반복 이런 거 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는 키네마스터 앱 사용하는 방법 배우는 반을 들어주시면 되세요. 거기선 세세하게 다 배우시니까 거기에서 배워서 더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몇 가지만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면 음악 뒷부분을 없앨 거죠. 그럼 뭐 눌러야 돼요? 가위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위로 올려보세요. 올리다 보면 가위가 나와요. 트림 분할이라고 써있는 가위 나오죠. 그러면 요거 선택하시고요. 지금 현재 시간 표시 막대 오른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릴 거죠. 그래서 트림 분할 누르셨어요? 가위 그림 찾으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누르면 돼요? 오른쪽은 버려주세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이라고 써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이라고 써있는 걸 선택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거 원래는 페이드 인 아웃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시면 좋은데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동영상 제작하고요. 아까 제가 인증 하나 받으셔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를 못하더라도 그건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기다려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화요일날 저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니까 요거는 동영상 제작을 여기에서 그냥 할게요. 지금 목소리 녹음 안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 동영상 제작을 할게요. 요거 눌러주세요. 오른쪽 위에 거. 그리고 저희 이거 너무 크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1080으로 할게요. 1080 FHD. HD로 올리셔도 되고요. FHD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이거 둘 중에 하나로만 올리시면 되니까 저희 FHD 1080이라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그냥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거 뜨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건너뛰기. 꼭 건너뛰기 눌러주세요. 이제 기다리시면 되세요. 그냥 갤러리에 영상 제작이 딱 됐고요. 이렇게 기다리셔서 이제 이게 내보내기가 끝나면 이 내보내기 화면에서 아까 그 1080 맞추신 거 있죠? 그 화면이 뜨면 내보내기는 끝난 거고요. 이 광고는 기다리면 닫기 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갤러리에 보관이 된 상태니까 다음 시간에 이 영상을 갤러리에 있는 걸 내 거 드라이브에 올린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데서 컴퓨터 로그인 하셔서 그 드라이브에서 영상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에 유튜브로 올리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꼭 다운받고 하지 않아도 되고 드라이브 상태에서 올리는 게 가능은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컴퓨터로 영상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X자 눌러주세요. 닫기 뭐 이런 거 뜨면 눌러주시고요. 요 내보내기 공유 화면이 뜨면 갤러리로 보관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가는 버튼 눌러서 다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로 영상은 들어갔고요. 이제 저희 뭘 하셔야 되시냐면 인증을 하나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거 해주시냐면 저희 아까 유튜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면, 네. 동영상이 늘어나지 않으셨어요?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시는 거.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걸 하셔야 돼서 이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건 제가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꼭 해드려도 되겠죠? 네. 지금 수업을 하나 중요한 걸 이거 오늘 해야 돼서 제가 요거를 체크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할게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거 할 때. 자, 그러면 저희 스마트폰으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강의 영상을 띄워주세요. 스마트폰으로 강의 영상을 띄워놔 주세요. 유튜브 눌러서 밑에 구독해 놓으셨으면 구독 눌러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금방 들어가시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로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로그인을 제가 아까 해놓으세요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잠깐 틀어놓을게요.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실 건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고 계시죠? 그리고 나면 이 위에서 여기 내 거 로그인해서 이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요걸 눌러서 내 채널로 우선 들어가 주세요. 내 채널로. 내 채널까지만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15분이 넘는 영상을 올릴 수 있게 하거나 썸네일 작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시는데요.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인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게 오실 거예요. 오실 건데 만약에 지금 얘가 하기가 내가 조금 버겁다 그러시면 요 마지막 부분만 잠깐 보셔서 나중에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잠시만요. 그러면 이걸 영상을 하나 올리시는 작업을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선은 내 거 유튜브에 내 채널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잠시만요. 제 거 잠깐 화면을 개인정보 같은 게 있어서 잠깐 이거 화면을 잠깐 바꿨다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화면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전화번호 인증받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전화번호 인증을 받으셔야 되셔서 그거를 작업을 하셔야 되시는데 자, 여기 내 채널로 우선은 들어가셨죠. 내 채널로 들어가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 있으시죠. 채널 맞춤 설정. 내 컴퓨터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채널 맞춤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자료를 올리실 때 저희가 요 정보를 설정을 하셔야 되시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하죠.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지금 컴퓨터로 막 바꾸고 이러시려면 시간 좀 걸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인증 받는 화면을 저는 인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뭐 화면을 똑같이 못 보여드리면 설명을 넣어서라도 제 거 이 채널에다가 아마 몇 분 안 될 거예요. 한 2, 3분 정도의 영상이 될 건데 이걸 제가 내일까지는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어차피 제 거 그 수업 강의 복습하실 때 내일부터 강의 복습이 가능하시잖아요. 오늘 수업하신 내용이. 그러면 제가 짧게 영상을 같이 하나 제작을 해 놓을 거니까 저희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 전에 구글 계정 할 때 어떻게 어디서 영상 보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지금 이걸 쭉 따라 하시면 한 5분 정도는 더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너무 늦게 끝나니까 이렇게 제 거 강의 영상을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제가 작업해 놓은 영상은 이렇게 아래쪽에 뜨잖아요. 아래쪽에 뜨니까 제가 이렇게 구글 계정 만드는 거 이렇게 영상 제작한 것처럼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올려놓을게요. 내일까지는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주말에, 그러니까 늦어도 월요일 전에는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거 보시고 인증받는 작업까지만 해놔주세요. 아셨죠?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릴게요. 이렇게 유튜브 뭐 구글 계정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분이 안 될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짧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말로 하면 안 되실 거예요. 네. 그 영상 할 때 말로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얘기로 하면 안 되냐고요?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인증받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짧게 만들 거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확인해 주세요. 아셨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면 글과 함께 그 자막하고 말하고 같이 해서 음성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우선 여기까지 나가고요. 수고하셨습니다.